캔디다증입니다. 정상인의 혀는 촉촉하고 적당한 백태가 있으며 오돌토돌한 유두 모양이 살아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대표적인 위막성 캔디다증은 사진처럼 백태도 많이 껴있고 정상인의 혀는 다른 모습입니다. 사람의 50%는 혀의 뒤쪽에 캔디다균을 가지고 있는데 캔디다는 평소에는 점막 표면에 모여있으며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다가 사람의 면역에 문제가 생기면 심층 조직으로 침투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먼저 면역력이 약화되었을 때 인두, 식도, 폐, 간, 성기, 피부나 손, 발톱으로 퍼져나가는데 사람의 구강 부위는 캔디다균이 모이는 최초의 분집 지역이라서 전신 건강을 위해 구강은 주목해야 할 부위입니다. 구강 캔디다증은 독소적 원인과 전신적 원인으로 나뉘게 되는데 먼저 독소적 원인입니다. 입안이 건조하게 되면 곰팡이균을 잘 씻어내지 못해서 캔디다균의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는데 구강 건조증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담배를 많이 피면 위험 요소를 높일 수 있고 광범위한 항생제와 스테로이드를 장기간으로 사용하게 되면 면역력에 이상을 줘서 감염 위험을 높입니다. 틀니도 곰팡이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으로 캔디다균이 좋아하는 상황이 됩니다. 전신적인 원인입니다. 극단적인 나이가 원인이 되는데 면역력이 제대로 생성되기 전의 영아와 면역력이 약화된 노인이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영양소, 엽산, 철분, 비타민 B12가 부족하거나 항암 치료로 침샘이 망가지거나 화학적 치료를 받는 사람도 원인이 됩니다. 네 번째로 빈혈은 혈액으로 인한 산소 공급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지면 대사 기능이 떨어지고 면역세포의 면역 활동도 저하되며 에이즈, 백혈병, 암, 당뇨, 내분비계 이상, 면역 억제 약으로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캔디다증을 일으키는 요소가 됩니다. 구강 캔디다증 대표적 종류로는 아구창, 위막성 캔디다증인데 아구창에 가슴과 닮아서 붙여졌습니다. 아구창은 백태와도 헷갈릴 수 있는데 백태 안에도 캔디다균이 서식할 수 있지만 우유가 응고된 모양, 타는 듯한 자결감과 기분 나쁜 맛, 향기도나 기도로 침범이 가능하고 하얀 부위를 닦으면 빨갛거나 피가 나기도 합니다. 구강 캔디다증 치료입니다. 첫 번째로 발생 원인을 제거해야 하는데 입마음증 해결과 금연이 필요하며 각종 약재를 주치의와 상의하여 끊을 수 있는 약물들을 끊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생활에서 음식으로 영양 보충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병원에서 항곰팡이제 디프루판을 처방받아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가글 후에는 삼켜주시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됩니다. 네 번째는 잘 맞지 않는 틀니는 캔디다증을 일으킬 수 있어서 병원에서 체크를 받아야 하며 잘 때는 빼놓고 세척을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혀 클리너를 사용해 혀를 잘 닦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병원에서 사용하는 구강내과 초심 차트인데 환자분이 오셨을 때 어디가 아픈지, 언제부터 아픈지 있었던 에피소드를 적어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원장님께서 체크하시고 작성하시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갈이입니다. 네, 턱관절 초심 차트인데 이갈이는 턱관절과 같은 차트를 사용하고 구강내과와 같이 CC, 온셋, 에피소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심스탁으로 치아의 물린 상태를 점검하고 입이 벌어지는 정도 등을 체크해서 차트에 작성하십니다. 이갈이란 특별한 목적 없이 윗니와 아랫니를 맞대고 치아를 갈아내는 행위인데 본인은 인지하기 어렵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 말해서 주로 알게 됩니다.
이가리가 있는지 체크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혀나 볼에 자국이 있다, 혀에 톱니바퀴 자국이 있거나 볼 안쪽에 하얀 선이 그어져 있다. 기상 시 턱이 아프거나 아침 식사 시 턱이 안 벌어진 경험이 있다. 거울을 보면 예전에 비해 이가 평평한 느낌이 든다. 얼굴 근육이 사각형인 것 마냥 비대하게 발달이 되어 있다. 치아나 보철물이 이유 없이 부서진다. 입안에 상처로 인한 분해염이 자주 생긴다.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이가리가 의심됩니다. 이가리와 분리 원인입니다. 이가리는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어웨이크러시즘은 깨어있는 이가리로 본인도 모르게 귀를 꽉 깨무는 습관을 말합니다. 슬립브러시즘은 보통 알고 있는 이가리로 수면 이가리, 진정한 이가리라고 합니다. 이가리의 원인은 정확하지 않는데, 수면에는 N1, N2, N3 등의 비렌수면, 렌수면 등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수면의 깊이가 달라질 때 뇌에서는 미세한 각성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심박수 변화, 호흡 변화, 말초혈관 수축, 근육 활동의 증가가 일어나서 이가리가 같이 발생한다는 설이 있으나 원인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가리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화나 분노, 적대감, 걱정, 우울감 같은 심리적 요인을 조절해야 하며 수면의 질을 좋게 해야 합니다. 알코올이나 커피, 흡연을 자제하고 자기 전 미디어 시청 및 라디오 청취를 자제해야 합니다. 낮은 베개를 사용하고 자기 전에 찜질로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은 수면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피로와 스트레스는 깨어있는 이가리를 높인다는 논문이 있는데, 뚜렷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 많은 환자들이 피로와 스트레스가 겹치면 이가리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치료로는 보톡스, 이가리 장치가 있습니다. 보톡스는 복음과 척 부분에 주사를 놓아서 근육의 힘을 떨어뜨리고, 이가리 스플린트 장치는 입안에 장치를 끼게 되어서 치아의 갈림을 방지하게 됩니다. 이가리 치료입니다. 지금 보톡스와 이가리 장치를 모두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고, 환자분마다 이제 상황이 달라서 필요한 치료로 진행이 됩니다. 보톡스는 일시적이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효과를 냅니다. 가격이 이가리 장치에 비해 저렴하나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 사람도 있고 아예 효과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가리 장치는 반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하지만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치아를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으나 장치가 다른 한 새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치과 내원이 꼭 필요합니다. 보톡스 주의사항입니다. 당일은 시술 부위를 건드리거나 강한 자극을 피해야 합니다. 시술 후에는 멍이나 가려움증, 통증, 목무리가 잡히는 증상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드려야 하며, 효과는 개개인차가 있어서 유지 기간이 다를 수 있음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시술 후에는 일주일 뒤에 병원에 내원하여서 체크를 받으시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가리 장치 주의사항입니다. 장치가 처음 들어가게 되면 이가 빡빡하게 아플 수 있다는 점, 세척 시에는 치아에는 마모제 성분이 있어서 주방용 세제를 사용하여 세척을 해야 함을 설명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체크가 꼭 필요하며 잘 때 장치를 끼고 자기 때문에 양치가 안 되시는 분들은 양치 관리를 꼭 강조해 드려야 합니다. 같이 TBI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가리 장치 주의사항으로는 치과가 아닌 곳에서 이가 물리는 것을 점검하지 않은 장치는 사용하시면 안 되고, 임의로 인터넷으로 사거나 물렁물렁한 장치는 금지됩니다. 제대로 된 장치는 치과에서 제작한 딱딱한 장치로 정기적으로 전문의의 검진이 필요합니다. 저희 한빛치과는 구강내과 전문의 김익환 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궁금하시거나 치료를 필요하시면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